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 ADM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내일 뭐 사면 돼요? 내일 시초가 대비 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현대 ADM에 대한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죠? 내일 시초가 대비 5% 이상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현대 ADM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한가까지 나왔어요. 내일 분명히 0.9%의 확률로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등세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현대 ADM이 오늘 하한가 나왔어요. 이유 있습니까? 이유야 있죠. 이유는 이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 그래서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빅스 지수가 세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입가 원유 수입 해협을 지나가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이 크죠. 그리고 일본은 90% 이상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타격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크죠. 근데 오늘 니케이 지수를 보면 니케이 지수 3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12% 빠졌습니다. 일본이 타격이 훨씬 적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타격이 큽니다. 왜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왜 반도체가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찍어드렸으니까 그건 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오늘 현대 ADM이 하한가를 맞은 이유는 시장 탓입니다. 그리고 시장 탓으로 보기에도 너무 심하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한가까지 간 거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가 나옵니까?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다. 왜 지금 타이밍이죠? 상승분의 절반을 자르면 그 밑으로는 안 빠지거든요. 근데 상승분의 지금 절반을 침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일 개파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3,000원짜리가 21,000원 700%가 올랐습니다. 700%가 올랐는데 이유는 뭐 이런 거겠죠. 최장암 관련해서 가짜 내성 입증 모멘텀. 같은 이슈로 쭉쭉쭉쭉 상승세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고 흔히 개미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 개미들은 이렇게 되죠. 지금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반토막이 나신 분 있습니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이 이분께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가 박살이 났습니까? 안 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한 이유는 시장 탓이에요. 얘가 빠진 이유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킨 요인이 부서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회복합니다. 일시적 충격에 의한 급락,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개파락 이후에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이건 너무 느낌 같은 느낌이고 기분 같은 기분이죠. 이거 말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졌어요. 시간변을 보면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하게 붙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붙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얼마나 들어왔어요? 8 들어왔네요. 그리고 개미들의 이탈이 85억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거 이력을 좀 추적을 해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계산 잘 안 될 겁니다. 외국인 개인, 외국인이 사니까 개인이 팔고, 개인이 사니까 외국인이 팔고. 근데 주가는 어때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가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다음날에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외국인의 개인 얘네들의 엑셀 테이블을 GPT한테 붙여놓고 수익률, 단타 수익률 추정을 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정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플러스. 지금 외국인은 추세를 잡고 움직이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 이력을 보니까 외국인은 어때요? 단타를 굉장히 잘 치는구나. 실력이 출중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도 단타를 계속해서 쳐왔죠.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기도 했지만 얘는 실력이 출중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단타를 굉장히 잘 쳐요. 그 얘기는 오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뭐로 봅니까? 기회로 보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한가가 나왔는데 그 하한가의 물량을 전부 외국인이 흡수를 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보여요? 외국인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요. 외국인이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단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얘네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해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죠. 근데 얘네들의 기존 패턴을 보면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절반 이상 빠지면 얘는 너무 많이 하락했다 부담스럽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다 부담스럽다 구간에 들어가는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상승한 이유는 분명히 상승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타격이 있었던 뉴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시장이 강하게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하락해주는 모습은 결국은 뭡니까? 시장 탓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때요?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너무 크게 하락해 주는 바람에 어때요? 심리적 부담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 탓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타 이력을 조사해 보니 단타를 굉장히 잘 쳤던 외국인 얘네들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얘네는 뭘 목적으로 이렇게 다 받았을까요? 단타라는 목적을 가지고 받았겠죠. 따라서 내일 아침 시초가 개파락으로 나올 겁니다. 개파락 나온 다음에 시초가 대비 띄워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최근 시장은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미국장이 빠졌을 때와 미국장이 빠지지 않았을 때. 미국장이 빠졌을 때는 흥구석유나 곧버스 사야 된다. 그리고 흥구석유는 점상 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었어요. 그럼 오늘 뭐 사야 돼요? 인버스 사야죠.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버스 사세요. 몇 시? 8시 50분. 오늘 인버스 어떻게 됐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곧버스 25%까지 튀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수익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제는 뭐 사면 됐습니까? 어제는 미국장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장 안 빠졌으니까 얘네들을 봐야겠죠.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죠. 대형주 살 수 있어요? 소형주 살 수 있어요? 소형주 사야죠. 왜? 심리가 안정되고 대대 상승세가 유지, 돈은 어때요? 큰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심리가 불안하다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좀 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뭘 선택합니까? 국전약품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어제는 국전약품을 시초가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어제 어떻게 했죠? 어제 국전약품 27%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다시 한번 시장을 양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장 떨어졌을 때, 미국장 올라갔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미국장 떨어지면 또 곧버스겠죠. 우리나라 시장 또 악조건이 연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흥구석유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는 흥구석유, 그리고 해운은 흥하해운, 그리고 식량은 한일사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석유가 가장 메인 테마니까 석유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미친 듯이 빠졌을 때 안 빠지고 버텼습니다. 오늘 빠진 이유가 뭐랬죠? 반도체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반도체 종목인데 안 빠지고 버티는 녀석이 있습니다. 기관이 미친 듯이 매수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안 빠진다면 얘는 미친 듯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시장이 미친 듯이 빠질 때 같이 미친 듯이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보이는데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과거 수익률을 추정해 보니까 단타를 겁나 잘 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내일 뭐 사요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사면 돼요에 대한 해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수익률은 보면 알겠지만 시장 미친듯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시장입니다.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올랐을 때, 시장이 내렸을 때, 미국장 올랐을 때, 미국장 내렸을 때 양분화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왜? 이유가 하나잖아요. 지금 뚫고 올라갈 만한 구멍이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잖아요. 지금 사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석유, 해운, 식량, 사료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방사는 지금 변동성이 커서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선택하면 돼요. 석유는 뭡니까? 흥구석유. 해운은 뭡니까? 흥하해운. 식량 뭡니까? 한일사료. 이거 외에는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토탈적으로 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곧버스. 시장은 지금 볼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 빠지면 얘네들 외엔 다른 걸 안 봐도 되고 미국장이 올랐다 그러면 얘네들 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팅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팅방이 좀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